자, 안녕하세요.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 A to Z 위드 캑을 강의에 관련돼서 이제 공개 설명회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의 내용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이제 그 내용을 쭉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이란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지, 이제 그런 거 어떠한 내용들을 또 배울 수 있을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시작하게 될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이란 과정이 자 이제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강의들과 또 어떠한 특징을 또 다르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또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을지, 또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여드릴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렇죠? 이제 매번 또 배우기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는 또 어떤 걸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라이브 강의와 이제 인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또 어떠한 일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쭉 한번 소개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또 할인을 또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 만큼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저희 스터비스 사이트가 항상 또 강의를 새롭게 지금 매번 또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 핸즈온 머신러닝도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오시면 항상 또 만족을 하고 가실 텐데, 이제 그럼 그 이후에 또 어떠한 강의를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준비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Q&A를 받고 설명회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왼쪽에는 저의 이제 관련된 학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쪽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쪽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진행을 했고, 저는 대학원을 거치면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제 흔히 좀 왠지 저 용어만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뒤에 있는 이 분산 처리를 저는 좀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분산 처리. 그래서 이 분산 처리라는 거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무언가의 병렬과 같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공을 했고, 뭐 그 외에는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우연찮게도 이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그때 발맞춰서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쪽과 인공지능 쪽 관련돼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던 뭐 이력 중에 이제 저는 또 지금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강의에 필요한 이력들만 좀 추려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중앙정보처리학원, 중앙정보인재개발원, 그런 학원들도 있죠. 그런 학원들 쪽에서도 이제 국기과정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과제 비슷하게 수행을 했던 이제 전임 교수 역할을 일정 부분 좀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대학원 과정을 또 거치고 나서 포닥을 하면서 이제 지능형 로봇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을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또 이제 벗어나서 이제 생산성 본부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컨설팅 센터의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울대학교라던가 또는 지금은 제가 숭실대학교 쪽에 이제 컴퓨터학과의 겸임교수로 같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겸임교수 역할까지도 많이 수행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최근에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이제 취업을 한 상태예요. 저도 이제 연구원으로 좀 취업을 한 상태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책임 연구원, 그리고 뭐 실장 역할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시면서 아마 이쪽 분야로 전업을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실제 취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머신러닝 분야들은 단순히 지식만 알고 있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했었던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쭉 한번 가지고 와봤고,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원을 가기 전부터 일단은 직장 생활을 좀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을 저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 몇 호선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타시면서 불안할 수 있으니까. 예, 서울 지하철 이제 몇 호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신호 분석 및 이제 제어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고 이제 구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이 올바르게 역마다 잘 멈추고 앞에 다른 열차가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구현을 하면서 제가 이제 IT 쪽에 발을 좀 들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원에 또 들어가기 직전에 예탁결제원의 차세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고 대학원에 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구 생활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지능형 로봇 서비스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인지 기반의 이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했었고 모바일 앱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폰 있죠? 이 아이폰은 아니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복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시는 이제 이런 앱 같은 것들이 무단으로 좀 복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이제 성공을 시켰던 경험이 있고 박사과정하면서 진행했던 거였었는데 고령화 세대를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고령자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이제 그런 것들을 로봇이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지 이제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같은 것들도 개발했었습니다. 이제 연구 생활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실제 또 다시 한번 사회에 또 나와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바우처 프로젝트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실제 분석도 한번 해주고 가능하면 인공지능까지 이제 구현을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했었고 이제 실제로 기업에 입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흔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 그리고 뭐 다수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을 이제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제 업무를 직접 이제 설계 및 기획 그리고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또 이제 매번 또 프로젝트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자격증과 같은 부분들도 충실하게 틈틈이 계속해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기사, ADP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다 같이 준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제 소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 이제 A2 제세 관련돼서 이제 강의가 또 어떠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저의 이력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머신러닝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을 실무에 쓰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더 잘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제가 설계한 커리큘럼대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한 이러한 강의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장점은 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는 또 어떤 걸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은 제가 지금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있는 커리큘럼들을 쭉 한번 전체를 찍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 한번 좀 가지고 와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저희 스터비스 사이트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 이제 A2 제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일단 라이브 강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자, 하단에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의 기간이 조금 길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딥하게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면은 원래는 좀 짧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좀 친절하게 아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자, 커리큘럼이 시간이니까 커리큘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강의 일정을 이제 커리큘럼의 형태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쭉 설계해 놨습니다. 일단 지금 핸즈온 머신러닝 A2 제시라는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분석의 역량,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해당 여러분들이 구축한 머신러닝을 배포할 수 있는 역량,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커리큘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데이터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넘파이와 이 판다스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한 이틀 정도, 첫날은 당연히 설치하는 내용인 것이고, 이제 이틀과 3일째에는 이 넘파이와 판다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기존에 저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내용보다는 더 심층적인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그때 했던 것과 똑같다라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메소드와 같은 기능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음으로는 4일차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시각화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제가 자격증을 강의했을 때는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림을 봐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아, 내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동작을 하고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지 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를 구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4일차에 대해서는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버뷰의 형태로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하루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앞서 강의일자가 32일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지나면 28일이 남게 되는데, 나머지 28일 동안 계속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당황하지 마시라고 먼저 한번 쭉 간단한 개요 형태로 우리가 이런 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판다스와 같은 거를 쓰는 이유가 또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건 이제 5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미 빅분기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책으로라도 또는 유튜브와 같은 강의의 형태로 접근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머신러닝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개요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쭉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설치부터 테스트까지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먼저 전반부에 거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머신러닝과 같은 부분들은 약간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책으로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가 한번 코드로 타이핑을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머신러닝이구나, 그리고 데이터셋도 어렵지 않게,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아웃풋을 개요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일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도학습,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는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가장 최초에 나오는 거는 최근접 이웃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접 이웃은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별거는 없지만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근적 이웃은 비지도 학습까지도 이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선형 모델, 그렇죠. 그리고 뭐 결정 트리 알고리즘, 그리고 서포트 벡터,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나이브 베이즈는 뭐 넷플릭스와 같은 곳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퍼섹트로나 신경망, 아마 딥러닝을 한 번 정도 책과 같은 부분에서 접근해 보신 분이라면 퍼셉트론이라던가 신경망과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떠한 것인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앙상블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사실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앙상블이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러한 앙상블을 총 이제 디테일하게 파트 1번부터 시작해서 파트 2번, 파트 3번까지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특히 마지막에 이 파트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XG 부스트라던가 또는 라이트 GBM 또는 스태킹과 같은 기법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앙상블이 구현이 되는지, 왜 저런 것들을 쓰면은 우리가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최신 기법들에 대해서도 쭉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굉장히 길죠. 6일차부터 시작해서 거의 14일차까지 알고리즘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클래스를 봤을 때, 저랑 이제 알고리즘들을 봤을 때, 아, 저 녀석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야, 나는 저거를 쓰면은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다 좋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거를 썼을 때 나는 이 데이터셋에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최근접 이웃 같은 거를 굳이 하루까지 할당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 좀 러프하게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 저랑 이미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매번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엔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았다가 매번 이제 오버해서 수업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은 좀 러프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당연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짧게 걸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에서는 흔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때는 뭐 알고리즘이 다 아닌가? 그렇죠? XG 부스트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이트 GBM 쓰면 속도도 빠르면서 굉장히 좋다던데 그것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머신러닝은 사실 알고리즘은 그렇죠? 외향적으로 보이는 그냥 기술적인 이제 포커스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더 좋은 성능, 더 일반화된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변경을 해줘야지만이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에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을 한번 봤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의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흔히 이제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또 딥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볼 것이고,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결측 데이터, 빠진 데이터 있으면 구멍 채워야 되는 것이고, 자, 데이터의 스케일이 차이가 나면은 알고리즘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스케일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와 같은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뭐 데이터의 특성, 흔히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기존의 전처리 방법에서 비닝이라는 걸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닝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범주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에요.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막 나이 데이터다. 그렇죠? 나이를 대략 보면은 뭐 1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골고루 잘 분포를 하고 있겠죠. 나중에 너무 불특정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1세부터 10세까지는 그냥 1, 그렇죠? 11세부터 20세까지는 그냥 2, 이런 식으로 이제 비닝하는 기법들, 이제 이런 것들 범주화시키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이런 범주화도 사실 말로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저것도 왜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왜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범주화를 시켰을 때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범주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또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뭐 이상치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치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이상치 데이터 꼭 없애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치 데이터가 내가 맞춰야 되는 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뭐 종속 변수라던가 뭐 정답이라는 데이터가 있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경우엔 지워야 되고 어느 경우엔 지우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그래서 이상치 데이터는 무작정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방법들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부터 또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불균형이죠. 저도 머신러닝 프로젝트 많이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데이터 불균형이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찾아야 될 데이터는 별로 없더라. 이러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앞서 봤던 알고리즘들에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 다 커버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제 그러한 케이스에는 뭐 언더 샘플링이라던가 오버 샘플링과 같은 기법들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기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이제 메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만 또 선별해가지고 언더와 오버가 또 어떠한 개념인지 이 안쪽에서 또 어떠한 것들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은 또 특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소개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약간은 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컨셉으로 좀 들어가서 차원 축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차원 축소의 개념과 차원 축소를 위한 접근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PCA와 같은 방법들을 흔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게든지 사실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한번 각각에 대해서 컨셉션한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소개해드리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또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처리 부분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트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만약 처리해야 되는 게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고객의 뭐 CS 그렇죠? 메모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다 전체가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제 앞서 봤던 나이브 베이지가 여기에 좀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왜 그것이 같이 연관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것이고 뭐 여기에는 뭐 불용어라던가 토크나라는 개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듣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저런 용어들이 또 어떠한 것인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아직도 전처리가 안 끝났어요. 그쵸? 자, 전처리.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손으로 이제 핸즈온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프로젝트까지 나갈 것이고 캐글까지도 한번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왕 또 그런데 제출하려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쓰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드를 좀 간결하게 그렇죠? 잘 체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전처리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컬럼 트랜스포머라던가 또는 메이크 언더바 컬럼 트랜스포머와 같은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저런 전처리 과정들을 좀 있어 보이게 좀 체계적으로 나중에 내가 뭔가 좀 바꾸고 싶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처리를 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전처리와 특성공학을 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물론 특성공학에서는 제가 또 커리큘럼을 하면서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리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있나? 물론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쓰고 있는 기법 중에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제가 일정을 약간은 좀 러프하게 잡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차원 축소 같은 거 하면 그냥 클래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렇죠? 설명을 좀 곁들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하루로 빼긴 했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좀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왜냐면은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일정을 좀 잡았다. 그리고 물론 이 일정 안에 제가 무언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충실히 채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쵸?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배워봤고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된 전처리 방법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전처리 과정도 잘했으면은 그쵸? 당연히 모델에 대한 성능도 좋았겠죠. 그러면은 이 모델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줘야 되는지 뭐 많이 유명한 그쵸 교차 검증과 같은 부분들 또는 뭐 그리드 서치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파라메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모델의 평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평가 지표를 써야 되는지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아주 깊숙이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명확해요. 대다수의 케이스는 그렇죠? 우리는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면 될 것 같은지가 굉장히 명확한데 평가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 사항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평가 지표를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컨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은 파이프라인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근 23일 차까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학습을 하시면은 머신러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능까지 향상을 시켜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완료를 시킬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쭉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머신러닝을 하시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구축을 하시건 사실 머신러닝 모델은 만들었으면 항상 배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격증 과정에서는 제가 절대 언급도 안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하시게 된다면 배포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을 뭐 클라우드가 됐건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가 됐건 거기에 배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불러서 쓸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약간은 좀 두리뭉실했지만 내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머신러닝 모델을 저장도 할 수 있고 배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흔히 서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빙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어떤 거 할 것이냐?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실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이번 강의에서 원래는 그 준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이 두 가지의 컨셉처럼 내용들을 사실 다 넣고 싶었어요. 다 넣고 싶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렇죠? 비지도 학습까지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이미 앞서 우리가 전 처리하면서 상당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얘네들은 제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컨셉처럼 명확한 포커스가 있는 부분들만 따로 빼놓은 것이고 위에 앞서 우리가 봤던 전 처리하는 내용, 특성공학하는 내용에서 이미 일정 부분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할 때 흔히 이제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를 군집하는 내용들, 그렇죠? 아마도 비분기를 또 배우셨던 분이라면은 또는 ADP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그런 내용들, 이런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뭐가 도움이 되길래 저걸 하는 것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업에서 사실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인데요. 그 이상치 판단이에요. 이상치 판단.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좀 이상하더라 라는 거를 막상 보면은 긴가민가하게 사람의 두뇌로는 약간은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야 이래서 이상했던 거야 라는 거를 좀 찝어줄 수 있는 이상치 탐지하는 방법들 여기서도 앞서 우리가 봤던 뭐 PCA와 같은 방법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하면서 비지도 학습을 가지고 꼭 정답이 없더라도 저런 이상치 검출 같은 것들에서 또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군집을 구성하는 내용에서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앞서 우리가 봤던 지도 학습이라는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좀 제가 좀 따로따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좀 빼놨는데요. 저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습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까지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같은 것들 하면서 조금 더 이해 능력을 더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이제 프로젝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캐글 컴페티션이라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캐글 컴페티션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준비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도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PPT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금융 쪽 관련된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제 그쵸,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머신러닝을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가, 그렇죠? 뭐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라이브 강의에 오시는 분들과 제가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한번 내일 주식이 오를지 말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내일의 주식 가격은 얼마가 될지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을 할지 올라갈지 그런 거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번 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캐글 컴페티션을 사용을 해서 캐글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경진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주차는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매번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랑 이제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해봤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그림도 그려보고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를 사실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캐글 컴페티션에 있는 데이터셋을 제가 선정을 해드릴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라는 거를 결정을 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하루 정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 한번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머신러닝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당연히 머신러닝 모델링뿐만 아니라 저희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처럼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제가 이제 저희 핸즈온 머신러닝 A to Z이라는 강의에서 중요한 게 사실 ADP까지도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밑에 있는 일주일 정도가 사실 ADP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ADP는 사실 요거를 시험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쪽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하는 해석되는 결과를 시각화라던가 설명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까지 구축을 해서 해당 머신러닝 모델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실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는 시간. 물론 저는 구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왜냐면은 구현을 해봐야지 좀 돌아가는 걸 알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쭉 가지고 마지막에는 제출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캐글 컴페티션에 물론 이미 지난 거를 가지고 일단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레더보드라던가 그런 것들도 한번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이제 커리큘럼을 다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한번 쭉 들으시니까 굉장히 좀 길구나. 하지만 딱히 빠뜨려야 될 내용들은 많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담았으니까요. 한번 이 커리큘럼을 나중에 사이트에 한번 들어오셔서 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거 빠졌는데요? 라는 부분 조언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항상 다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시각화를 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구현, 한마디로 머신러닝 구현과 최종적으로 다수 번의 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 강의 내용에 시각화를 무조건 다 포함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1.0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정말 잘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모델이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매번 해석과 같이 해석하는 역량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드릴 것이고,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현존하는 모든 다른 머신러닝 강의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온 수업입니다. 사실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기법들을 다 쓰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흔히 이제 알고리즘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사실 더 중요한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특성공학, 사실 이런 것들을 강의를 잘 안 해요. 대학에서밖에 잘 안 합니다. 어지간해서. 사실 또 대학교의 학부 수업에 또 가면은 또 너무 러프하게 하다 보니까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갖고 와야지, 이런 식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특성공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는 것도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비지도 학습, 우리가 흔히 지도 학습만 많이 배우게 되는데 비지도 학습까지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했다. 아쉽다고 표현했던 거는 준지도 학습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넣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이후에 또 준비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코드 같은 거 미리 드리고 책 읽듯이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랑 이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빠짐없이 다 써요. 그렇죠? 제가 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디버깅까지 하면서 다 하는 거를 보여드려요. 물론 그러니까 이번에 수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코드는 미리 좀 드리도록 하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온라인으로 처음 이 사업을 또 시작을 하면서 강의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강의 같았었는데 매번 또 이렇게 7시에 시작했다가 11시 반에 끝나고 막 그런 습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간단한 내용들은 좀 미리 한번 배포를 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 빼도 제가 모든 작업들은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따라서 실습을 하실 때 전혀 문제 없이, 그렇죠?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케이스로는 거의 한 90% 정도는 오타, 그렇죠? 나머지 10% 정도는 경로 문제,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 제가 또 수업하면서 재미있게, 그렇죠? 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한다, 그렇죠? 책 읽기 같은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또 이 장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드를 드릴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어려우실 텐데 마지막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머신러닝 코드를 배포까지 하기 위해서는, 배포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배포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패턴과는 조금 바뀌어야 돼요, 코드가. 그렇죠? 왜냐면 좀 수월하게 배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만 그런 코드들이 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코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레벨의 코드를 또 제공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시각화하는 내용들, 그렇죠? 뭐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들, 머신러닝 모델 구축하고 배포하는 것들 다 이제 실무에서 쓰는 코드 기반으로 다 드릴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자격증 취득, 빅데이터 분석 기사 당연히 가능해요. 사실 너무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ADP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ADP 실기,
근데 물론 이 시기가 모든 것들을 커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ADP 같은 경우는 통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는 좀 빠져있는 내용인 것이고 머신러닝 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100%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기 시험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 파트에 50점에서 최소 49점은 여러분들이 그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시게 될 거예요. 49점은 제가 조금 그쵸? 겸손하게 말한 거고 그냥 50점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장점으로 실무 수준의 프로젝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제가 또 데이터 준비해 갖고 올 겁니다. 자, 어떠한 데이터냐? 자,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증권 쪽 관련된 걸 한번 해보려고 했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됐건, 외환이 됐건, 그쵸, 뭐 선물이 됐건, 이제 그런 식의 기존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주식 선물 또는 외환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떤 걸 해볼 것인가. 이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이용자의 그쵸? 현업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내가 머신러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뭐 전업을 그 전직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쪽 분야로 이제 취직을 생각하신다라면은 당연히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좀 만들고 싶으신 경우가 많을 텐데 많이 쓰는 게 또 캐글이잖아요. 그래서 캐글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내가 또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캐글을 활용한 데이터 경진대회를 한번 또 참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어느 쪽을 가져도 사실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감히 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런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확인을 시켜보드리도록 할 거고 당연히 할인은 또 이제 얼마나 또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즈온 머신러닝 강의는요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라이브 강의 그리고 하나는 뭐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인강으로 재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는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시간은 물론 약간 변경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뭐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원래는 7시부터 10시 했다가 너무 타이트해져 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졌고 그것도 실제로 라이브 강의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조정할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새롭게 강의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금액적인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강의의 가격은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15% 정도를 강의 할인을 해드릴 것이고 물론 아마 지금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같이 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존에 또 수강했던 이력이 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더 할인을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은 나중에 할인은 더 이어진다. 그렇죠? 요거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은 좀 부담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이게 아무래도 거의 2달에 걸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운영 비용이라는 게 좀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금액을 좀 잡았는데 여기에 또 할인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특징은 뭐 당연히 단연간의 실무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시험 같은 것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시험 강의 경험까지 다 이제 갖고 있죠. 게다가 이미 저희가 또 비풍기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기존에 수강을 또 들으셔서 분들의 좋은 평가도 또 보실 수가 있으니 믿고 잘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요 날이죠, 요 날? 그렇죠? 오늘이 지금 딱 요 날이고 이제 그렇죠? 오늘이 첫 번째 설명의 날짜예요. 설명회. 그 설명회를 지금 그 수요일 날 한 번 더 할까, 목요일 날 더 할까, 아무튼 그 토요일 날은 무조건 하긴 할 건데요. 아마 이 중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8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앞서 봤던 그런 스케줄대로 이제 그대로 라이브 강의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주차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5주차, 6주차 좀 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배우게 되고 마지막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때는 프로젝트가 좀 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기간으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8주를 연속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상에 그걸 넣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한 4주차 정도까지 한번 한다 하면은 약간 우리가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들으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온라인에 또 인강을 또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라이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의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주 정도는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은 제가 이렇게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고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또 라이브 강의를 또 들으시는 분들은 2달 들으면 끝나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들으시는 동안에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영상을 다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라이브 강의가 끝나는 날짜 한마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정상으로는 9월 29일 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전에 비풍기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그거를 설정을 못 해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라이브 강의 끝난 다음부터 3개월입니다. 그렇죠? 다시 보실 수 있는 기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강의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 거의 그 5개월 동안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꼭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강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또 처음 또 시작하는 강의다 보니까 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라이브 강의 끝나면 바로바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또 인강이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부분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처음부터 모든 걸 볼 수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라이브 강의 끝나면은 3개월 동안 똑같이 시청이 가능하고 일단 이거 다음에 들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렇게 잘려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공통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강의 실시 코드 제가 다 학습 목록에 다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프로젝트 실시 코드 아마 인강을 들으실 때는 약간은 좀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물론 모든 걸 다 영상으로 남겨놓긴 하겠지만 중간에 제가 또 그 강의 같은 걸 또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리는 부분이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의 99.9% 그렇게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프로젝트는 실습 코드까지 완벽하게 공유가 될 거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코드가 왜 좀 바뀌어 있지? 이런 게 조금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일정까지 한번 다 소개를 쭉 한번 드렸고, 그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러한 핸즈온 머신러닝까지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걸 또 하면 또 2달 동안 지나야 되지만, 그렇죠? 이걸 끝난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것이냐, 바로 또 이어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DP를 완벽하게 그냥 아무래도 지금 이 강의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전문적인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오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ADP 실기 시험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것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머신러닝 기본 고급 결과에서 여기는 뭐 배포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죠. 시험 보는데 굳이 배포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데이터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이 저희의 벽이죠, 벽. 그쵸? 최근에 트렌드로 봤을 때는 요거는 몰랐지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쵸? 있는 거 없는 걸 다 준비해야지 시험 보러 가서 좀 그나마 좀 마음을 편하게 3시간을 버티다 올 수 있습니다. 그쵸? 모르고 가면 고통받는 3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부분, 그쵸?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그쵸?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되도록 다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 실기 시험 대비용의 강의를 바로 또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또 비용도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핸즈온을 들으시면은 아마도 이 시험까지는 제가 거의 그 50%는 다 할인해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50% 넘게 할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건 거의 비슷한 것이고 얘만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사실 얘가 또 양이 적진 않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얘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핸즈온을 들으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다 할인을 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끝나면 또 뭐를 할 것이냐? 저희 또 스터비스 사이트가 시작을 또 지금 데이터 분석 쪽 제가 또 하고 있는 현업이 또 그거다 보니까 제가 좀 요즘 트렌드가 또 구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좀 구독 서비스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괜히 비용도 부담되지 않게,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커피 몇 잔 정도 먹는 비용으로 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캐글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이 됐건 평일이 됐건 뭐 간단하게 뭐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 이틀 정도 해가지고 그렇죠? 매 달마다 여러분들이 캐글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마지막에는 경진대회 실습까지 해보는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구독형 강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핸즈온을 들으시고 나시면은 캐글도 한번 해보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런 걸 캐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한 달에 커피 몇 잔만 좀 덜 먹지 뭐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구독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스터비스에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잘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한 그날 45분 정도의 시간을 거친 설명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좀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궁금하신 것들 설명 들으시면서 저런 거는 좀 뭐였지? 이런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신 점들 그런 부분들을 Q&A를 한번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혹시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만 지금 있는 거 아니죠? 예.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강의 다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저랑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더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계를 했어요. 그건 제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서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게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어찌 보면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이렇게 바로 또 들어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그쵸?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항상 또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강의 관련돼서도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아, 지금 9월 29일 끝나고 나면은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스터비스가 지금 자격증은 그 매번 패턴 그 주기별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빅분기 수업을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할 거고요. 빅분기도 아마 지난번 그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은 대부분 저의 수업을 한 번씩 듣고 오신 분이 많은데 그때 저희가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4주 수업하다가 거의 뭐 매일매일 2시간씩은 연장 수업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두 번 다시 안 하기 위해서 빅분기 6주로 좀 늘렸어요. 금액은 똑같이 하고 저도 좀 살아야지 해갖고 6주로 좀 늘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연계해가지고 끝나면은 좀 바로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빅분기가 끝나면 또 한번 연계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아니면 먼저 그 신청을 하시되 제가 인강은 또 먼저 따로 또 드리고 나중에 라이브로 한 번 또 하고 나면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항상 첫 번째 했던 것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항상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미리 한번 또 인강 한번 들으셨다가 나중에 라이브 오픈하면 바로 그때 또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그냥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 자,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ADP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강의 일정을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9월 29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1주 정도는 미뤄질 수 있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8주 이렇게 연달아서 하면은 이게 사실 몸이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만약에 그쵸? 이 일정대로 한다라면은 요거 끝나고 나서 1주 정도 텀을 주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핸즈온 머신러닝 과정 자체가 사실은 거의 그 ADP의 머신러닝 파트를 100% 소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한번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면 요거랑 또 연계해서 그냥 패키지로 묶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계 쪽만 따로 빼서 강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한 1주 정도 끝나고 통계 파트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저도 좀 긴가민가해요. 왜냐면은 겹치는 내용이 많으면은 괜히 그쵸? 비용만 더 커지는 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걸 그냥 그쵸? 연계해가지고 그 뒤에 통계 파트까지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 예. 이 핸즈온 과정을 마무리하시면은 이 비풍기는 그냥 예. 아주 초반 부분만 알고 있어도 넘어갑니다. 이거는 100% 커버가 됩니다. 예. 넘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아마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혹시나 이걸 지금 저희가 배웠던 내용으로 비풍기를 준비하실 거라면은 예. 이거 제발 좀 워워 하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왜냐면 1분 우리 제한 시간 있죠. 그러면서 예, 마지막에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요. 예.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예. 그렇게 제가 강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도 많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바로 또 신청도 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들, 아까도 뭐 그 다음 라이브 강의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뭐 지금 걸로 인강도 들으셨다 나중에 또 이어서 바로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할인해 드린다고 했던 거는 저희가 그 아무래도 그쵸? 제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게 도대체 할인 시스템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결제 후 제가 취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을 바로 해주시면은 새벽에 일어나서도 취소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바로바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온라인 먼저 하시고 나중에 라이브 하실 때 추가 정도 내시면은 그런 거 다 가능해요. 예. 아, 그래도 이번에는 전에 비풍기보다는 설명의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말할 내용이 그 약간은 좀, 그렇죠? 수업하는 내용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들, 아, 지금 예, 또 오셨네요. 예, 교재. 예, 교재는 제가 항상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예. 제가 다 강의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굳이 근데 뭐 제가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교재들은 저 나중에 레퍼런스로 쓰실 책들은 제가 소개는 드릴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한 권으로 담겨져 있는 책은 없어요. 사실 지금 시중에는. 예. 제가 드리는 자료가 제일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제 그 스터비스 여기 지금 제가 오픈 채팅방 지금 링크를 걸어놨죠. 그래서 요 방으로 들어오시거나 그쵸? 스터비스 사이트에 오셔도 뭐 질문 같은 거를 남길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물론 여기도 그 오픈 채팅방 링크가 다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그쵸? 강의했던 것들도 다 평가가 나쁘지 않게 다 친절하게 잘 적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런 것도 보시면서 그쵸?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설명회도 아마 다음 주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그렇죠?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와서 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